자, 칠판 봐. 자, 첫 수업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모의고사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문제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뭐 빈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봤을 거야.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모든 모의고사 리딩 스킬의 근본이야, 근본. 바로 주제 찾기 문제야. 유수야, 뭐 찾기 문제? 주제 찾기 문제야. 그러면 주제 찾기 문제의 그 근본적인 개념부터 얘기할게. 근본은 뭐냐면, 자, 이 1번 문제 정답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정답이 한 개라는 것은 주제가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상식적인 거잖아. 만약에 정답이 두 개라는 것은 주제가 두 개라는 건데 그런 문제는 있지 않아요. 정답이 한 개라는 거는 주제가 몇 개야? 한 개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 볼륨을 보면 문장들 보면 문장이 많지 않아. 평균적으로 문장이 6개에서 많으면 몇 개야? 8개, 9개 정도.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다. 7개로 된 문장이 가장 많아. 그럼 문장이 7개라는 것은 정말 디테일한 주제를 나타내는 글의 전개 방법은 뭐야? 심플한 거지. 쌤 말 이해돼? 내용이 복잡한 거야? 아니야. 내용은 복잡할 수 있어. 정말 니들이 몰랐던 심오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는 말은 그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때? 단단하지? 왜? 네가 쓸 수 있는 문장의 개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네가 만약에 어떤 글을 전달할 때 있잖아. 네가 쓸 수 있는 문장이 한 100개라고 하자. 막 A4 용지 막 3, 4장이라고 하자. 그럼 너 글을 어떻게 전달할 거야? 여러 가지 방법 쓸 수 있지. 막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도 되고 연쇄법이라고 하지. A가 B에 영향을 끼치고 B가 C에 영향을 끼치고 C가 D에 영향을 끼치는 막 그런 복잡한 글의 구성 방법도 돼. 막 서사적 구성을 해갖고 있잖아. 이야기 막 넣기도 하고 이야기 빼기도 하고 막 과거, 현재, 미래 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영어는 기본적인 볼륨, 크기가 어때? 정해졌지. 내용력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 보면 막 글 한 페이지 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어는 안 그래요. 읽어보면 줄로 보면 보통 10줄 정도밖에 안 돼. 문장 개수로 보면 7문장 정도밖에 안 돼. 그럼 글의 전개 방법은 어떠다? 간단하다. 됐니? 요거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개념 밑에 이거 네모 있는데 여기는 리딩 스킬 적으면 돼. 봐봐. 자, 주제는 몇 개다? 주제는 뭐다? 하나다. 알겠어? 그러면 글의 전개 방법은 글의 전개 방법이다. 주제는 복잡할 수 있어. 글의 전개는 뭐야? 어떠다? 굉장히 뭐하다? 심플하다. 됐니? 여기까지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보자.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개념을 좀 확장시켜보자. 글의 전개 방법이 심플하다는 것은 글의 전개,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 많다는 말이야? 적다는 말이야? 야, 글의 전개 방법이 한 5개다? 그러면 좀 적은 거야, 많은 거야? 많은 거지. 글의 전개 방법이 1개다? 그러면 뭐야? 이거는 심플하지 않잖아. 그러면 몇 개가 글의 전개 방법인 것 같아? 몇 개? 3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3개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1개는 요즘에 잘 안 쓰여. 봐봐. 미리 얘기할게. 내가 이 강의를 너무 막 개념을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바로 문제로 가면 돼. 문제를 보면서 중요한 것들 얘기하면 되지.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 필요 없는 것 같아. 따라해보자. 상술. 오케이. 상술의 글의 전개 방법은 단순하다. 상세히 설명하는 거야. 자, 봐봐. 상세히 설명한다는 건 어떻게 글을 전개하겠다는 건데. 주제를 얘기하고 그 주제를 또 뭐야? 또 다시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 못해. 주원아,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이해 못해? 내가 예를 들어줄게. 설명하고. 그래도 못하면 한 번 더 얘기하고. 이 바보 멍청이 끝까지 이해 못해?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렇게 전달하는 걸 뭐야? 상술이라 해. 그러면 상술이라는 거는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 주제와 뭐로 이루어졌다? 그래, 예로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상술이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되고 이해도 돼, 그냥. 실전에서는 문제만 풀이한 방법 보면 돼. 그럼 상술로 전달하는 이유가 뭔데? 굉장히 간단하잖아. 네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야, 이거래. 어떻게? 유튜브에서 봤어. 야, 걔가 그런 말 했어.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말이야. 다 상술이야. 우리는 오늘 또 상술로 내 생각을 전달했을 수도 있어. 그럼 가장 대표적인 글의 전개 방법이야. 두 번째, 역접의 글이야. 역접의 글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을 전달하다가 진짜 내 생각을 딱 전달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이유가 뭔데? 극적인 뭐야? 전개를 하려고. 내 생각이 아닌 건데 반대된,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걸 전달하다가 진짜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은 내 생각에 극적인 반전을 주는 거야. 확 되는 거야. 자, 주원이가 대학 갔다. 강조 안 되지? 주원이가 대학 갔다? 주원이가 2달 공부했지만 대학 갔다. 어때? 강조돼, 안 돼? 오, 대박. 2달 했는데 대학 갔대. 집중할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이거는 좀 많이 쓰이는 글의 전개 방법이야. 어떤 교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요. 내 생각도 같아요. 그거야? 야, 내 생각은 뭐야? 다르다는 거지. 왜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 대한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거야. 반전. 야, 니들 식스 센스라는 영화 봤어?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거긴 누가 나와? 귀신을 보는 아이가 나와. 그리고 그 아이 부모가, 그 아이가 진짜 귀신을 보는지 의사가 뭐 하는 거야? 얘를 쫓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얘의 증상을 막 해결하고 치료해 주는 게 나와. 그럼 내용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니? 다시 누가 나온다고? 귀신을 보는 아이가 나와. 그리고 이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귀신을 보는지, 왜 보는지 그런 것들을 뭐 한다? 관찰하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뭐야? 이상하지? 재미없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그 의사도 귀신이었던 거야. 왜? 아이는 귀신을 보면 서늘하게 추워져. 근데 갑자기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주변이 서늘하게 돼.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 의사가 자기도 죽은 사람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세 번째는 대조의 글이야. 대조의 글은 역접과 비슷하지만 달라. 뭐냐면 대조라는 말이 뭔데? 서로 상반되는 개념 둘 다를 전달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주제는 뭔데? 둘 다야. 자, 민석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다. 주제는 뭐야? 장단점. 그럼 이거랑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뭔데? 글의 전개, 표현, 연결사가 다르다. 역접은 보통 뭐로 쓰이는 거냐면 but, however, 문장 앞에서 still, 문장 앞에서 yet 이 네 가지로 쓰인다. 하지만 대조는 딱 쓰이는 표현이 세 가지다. 따라해보자. On the other hand. 본 적 있지? 두 번째, contrast. 사실 이거는 전치사가 앞에 on the contrast, by the contrast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contrast다. 그리고 이거 대신에 이렇게도 쓰인다. contrarily. 본 적이 있을 거야. 알겠어? 잠깐만.
그러면 한번 보자. 봐봐. 이제 선생님하고 오늘 연습할 거다. 네 책 안 가져왔어? 다음부터 책 갖고 와라. 오늘 딱 6개 훈련해 볼 거야. 자, 네가 글을 읽기 전부터 있잖아. 응? 이건지를 알면 글을 읽을 때 좀 더 계획적으로 잘 읽을 수 있겠지. 왜? 야, 이거는 모든 문장이 같은 말이야. 어떤 문장은 주제를 강하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지. 하지만 강하든지 간접적이든지 뭐야. 주제가 반복돼. 아니, 얘는 읽으면 주제 몰라? 야, 얘를 통해서 주제를 알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는 이런 키워드만 보면 돼. 따라봐. 같은 내용, 같은 말, 반복.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특정한 표현이 나와. 이게 주제다라고 알려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네 in other words라는 단어 본 적 있지? in other words. 뜻이 뭔데? 상술에 쓰이는 표현이야. 다른 말로 해보면 그 다른 말로 왜 하는데? 아니 내가 앞에서 주제 얘기했는데 자칫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 그럼 무조건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in other words 앞에 과 in other words 뒤에는 다른 얘기야? 야 같은 얘기잖아. 그럼 그거 읽고 주제야. 왜 그게 주제입니까? 주제 한 개라며 이거 가지고 다 헤쳐먹는 거야. 쓰는 건. 어? 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왔어. 특정한 인물이 나왔어. 이름 딱 적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직접 합법으로 나와. 따옴표 2개. 직접 합법. 그거 뭐야? 예. 그럼 그거랑 주제랑 달러? 야, 내 주제 뒷받침하는 거야. 그 주제 있어, 여기. 그럼 그거 읽으면 주제 나와, 안 나와? 아, 나오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는데? 1, 2, 3, 4, 5분을 비교해보라고. 내가 전체 내용 다 읽고 비교하라 했어? 아니면 주제랑 비교하는 거야? 주제랑 비교한 거야. 선생님 리딩 스킬의 핵심은 바로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비교하면서 이거 틀렸네? 정답 아니야. 소거법. 여기는 뺄 게 없네? 틀린 게 없네? 정답. 그러면 정답 찾았다고 끝내야 돼? 아니면 다른 번호랑 X 쳐? X 치면서 소거법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수능의 핵심인데 결국 네가 정답을 찾는 거는 맞는 거 딱 찾는 게 아니고 틀린 거 없애다 보면 정답 나오는 거야, 임마. 그럼 수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 뭔데? 전개하고 전개라는 말 자체가 중간에 뭔데? 바로 계획하는 거지. 전개하고 문장 정확하게 구문 좋게 읽고 뭐 하는 거야? 1대1 대응, 비교 끝.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잘하려면 실전에서 쌤하고 틀린 거 X 치고 중요한 것들 읽는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네 실제로 주제가 나오는 문장 읽어내는 거 잘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그 문장은 지금 니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니를 힘들게 한 문장이야? 그거 모으라고. 수학 문제도 뭐야? 네가 안 되는 문제들 모아갖고 연습하는 거 뭐야? 오답 노트잖아. 영어도 똑같이 하면 돼. 니를 지금 힘들게 한 문장을 해결하는 게 네 실력 증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아니야? 자, 이해를 해봐. 지금 모의고사는 어차피 네가 모르는 문장이 나와. 어떤 문장 나올지 몰라. 네가 안다면 그거는 문제를 유출한 거야. 그러면 어차피 네가 모의고사 때 모르는 문장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안 되는 문장들 많이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그거라고. 기출 문제라는 것은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거고 여기에서 모르는 문장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모의고사 읽으면서도 모르는 문장이 나온다는 말이잖아. 그럼 니를 힘들게 하는 문장들 많이 모아놓고 그거 계속 반복하면서 그 문장에 익숙해지면 뭐야? 모의고사 때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늘어나겠지. 굉장히 원리는 간단해. 야, 제발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하지 마.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뭐야? 리딩 스킬, 문제풀이 훈련하는 거다, 맞나? 네가 보고 구경하는 거야. 네가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그럼 남은 시간은 뭐 한대? 어휘 외우고 니를 힘들게 했던 문장만 뭐야? 모아서 연습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자, 문장 몇 개 모으냐면 목표를 200개만 모아봐. 그리고 그거 있잖아.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 자, 끝나. 응? 선생님 고3 커리큘럼은 그게 다야 그냥.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모의고사 실전 훈련 문제 풀어보고. 아, 한 개 얘기 안 했다.
수업 없는 날은 뭐야? 단어 많이 외워. 그리고 진짜 준비해놓고 문장 많이 연습하고 나서 쌤하고 훈련을 쫙 하는 거야. 그밖에 없어. 없어. 다른 거 방법 없어.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커리큘럼 다양하게 하면 박살나. 느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막 10개년 모의고사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두꺼운 거 해갖고 막 풀어내는 거. 야, 네가 해봐. 그거 되는지. 계속 쳇바퀴만 돌아. 근데 운동선수들 실제로 체력 훈련 진짜 하루 종일 운동 아니야. 딱 1시간 압축적으로 뭐야. 숨이 차도록 연습하고 나머지 뭐야. 회복 훈련하잖아. 근력 키우고. 네 마라톤 운동선수가 매일 42.19km? 아니야. 평소에는 뭐야. 5km 달리기, 10km 달리기 인터벌 훈련해. 체력 길러주고. 그러다가 뭐야. 결정적으로 한 번 뭐야. 이거 대회 때 확 뛰어버리는 거야. 모의고사도 마치 그렇게 하는 거야. 평소에는 많이 뭐야. 문장 연습 많이 하고 해석 많이 하고 단어 많이 외우고 영어에 집중하고 있다가 쌤하고 수업하는 날 뭐야. 집중적으로 뭐야. 훈련 팍 하는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한번 테스트 착 하는 거고. 모의고사 맨날 풀이한다고 실력 느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결석하면 안 돼. 알겠어? 고3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와야 돼. 알겠어? 자, 주장, 요지, 제목, 주제는 이걸로 다 박살내는 거야. 더 잡소리를 넣는 순간 안 되는 거야. 자, 내가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뭐부터 한다 따라해봐. 전개, 읽기, 비교.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전개는 일단은 너희들은 뭐부터 전개하는 거냐면 따라봐. 연결사 전개. 연결사만 보고 가는 걸로 연습해라. 처음부터 안 된다. 근데 나중에는 뭐까지 간다. 그래, 빨리 와. 네 혹시 완성하는 진심 리딩 스킬책이 있어? 없어? 여기 카메라에 손 한번 해주고. 이 녀석이! 여기로 와. 네 좀 이따가 앞에 못 들었는 거 있잖아. 못 들은 거 영상으로 들어라. 알겠어? 응. 나중에는 뭐 전개까지 있는 줄 아나? 따라봐. 표현 전개. 표현 전개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뭐냐 하면 따라봐. 인과관계, 양강구도. 양강구도라는 이런 거야. 하나의 문장이 뭐야? 강조하는 개념을 두 개 전달을 해놓고 그 중에 한 개가 뭐야? 내 생각이야.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들 올도 본 적 있어 없어? 올도 A, B 뜻이 뭐야? 비록 A더라도 B하다. 네 어디 읽으면 돼? B 읽으면 돼. Not A but B 어디 읽으면 돼? B. Not only A but also B 어디? B.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나중에 전개하다가 보여. 그럼 그거 딱딱 체크해놓고 나는 나중에 글 읽을 때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딱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읽는 거라고. rather A, rather B. A 대신에 B. 뭐 읽을 거야? 그래. 그럼 이런 것들은 문제 한 달만 하면 웬만한 표현 다 나와. 니들 단어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지? as a result 본 적 있지? 그 뜻이 뭔데? 그 결과적으로. 그럼 앞에가 뭔데? 원인. 뒤가 뭔데? 결과. 합치면 정답이야. 진짜? 야, 인과관계보다 주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뭔데? 봐봐. 이런 원인이 이런 결과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얘야? 주제야. 맞잖아, 봐봐. 의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매일 밤 10시 이후로 비타민을 한 개 먹고 자니까, 숙면을 취하더라. 인과관계. 따라, 비타민 A, 숙면. 인과관계잖아. 그러면 전개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연결사 전개. 두 번째는 표현 전개. 나중에 약간 실력이 오르면 어디까지 된다? 표현 전개까지 돼. 그러면 전개를 5초 하든 10초 하든 전개를 해놓고 읽는 게 잘 들어? 더 빨라. 쌤, 그렇게 전에 전개하는 거 시간 너무 걸리는 거 아니라고. 전개 제대로 안 하면 우왕좌왕 한단 말이야. 머릿속에 상술이라고 딱 넣어놓고 쫙 읽으라고. 알겠어? 선생님 리딩 스킬이 100이라면 그중에 오늘 1 배웠다. 알겠어? 첫 번째, 주장, 요지, 제목, 주제는 뭐부터 알아? 전개하라. 전개하라는 말은 전개하면서 동시에 계획하라. 됐니? 연습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읽어내라. 그리고 비교하라. 요거 세 가지만 훈련하면 된다. 알겠니? 보는 거 아니야. 쌤 하는 거 보는 거 아니고 네가 뭐야? 해보는 거 알겠어? 오케이. 윤재가 오늘 왜 안 오니?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줄게. 처음에 강의할 때는 니들 잘 들어야 된다. 진짜 아마추어들은 많이 얘기하려고 한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막 7개, 8개 하고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니들 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막 하려고 한다, 내가. 해석을 막 어떤 데는 모의고사 막 10개 하기도 해. 계속 해석해 주는 거야. 내가 아이를 보는 거야. 해석만 계속하면 아이들 막 적고 막 하고. 쓸데없이 유의어, 반의어 같은 거 정리하기도 하고. 막 접속사 나오면 세모 치고 이상한 짓 많이 했다고. 왜? 나도 그래 배웠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애들 실력이 안 나와. 이상해. 제자리야. 그래서 그때부터 뭘 연습하냐면 빼는 연습을 해. 진짜 프로는 뭐야? 많이 전달하려고 해? 아니면 많이 빼? 빼. 빼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 수업에서 한 개만 전달해. 원 포인트만 해. 근데 그게 아이들의 머릿속에 칵 광이 되는 거고 그것만 훈련하니까 아이들 몸에서 체득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워해. 수업 시간에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잘 적용이 안 돼. 풀 때는 지 맘대로 또 풀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행착오로 많이 겪었어. 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애들한테 푸는 방법만 계속 훈련시키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체득하고 좋지 않을까?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한 4년, 5년 전부터 훈련하듯이 수업을 해봤어. 그러니까 애들 반응도 좋고 실력도 막 올라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런 말해. 선생님 모의고사 푸는 거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전에 했던 애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어떤 날은 있잖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막 8개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날은 몇 개 해. 3개, 4개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흠뻑 훈련하고 가야 되는 거야. 가이드 해주면 알겠어? 내가 여기 있는 문장 다 해석하는 거 그거 해석한다고 네 실력 올라가?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하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 돼. 근데 어떤 지문은 뭐야? 해석을 다 해주고 아이들이 해석한 거랑 내랑 비교해야겠다 생각하면 나는 해석을 다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모든 문제들이 다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좋은 문제가 있고 그냥 그렇게 가치가 좀 없는 문제들도 있어. 그건 내가 처리를 하도록 할게. 알겠어? 자, 1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이거 적어라 일단은. 소희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적어. 자, 이거 적어 이거. 야, 내용 맞니? 안 많지? 이게 다야 또 실제로. 자, 훈련이 돼야 된다. 자, 칠판 봐. 자, 지금부터 내가 10초 줄 테니까 너희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결사 표현이 있지? 그거 한번 동그라미 쳐봐. 줄게. 시작. 읽으라는 게 아니야. 5, 10, 9, 8, 7, 6, 5, 4, 3, 2, 1, 0. 고개 들어. 뭐 동그라미 했어? 요거 동그라미 한 거 맞나? 근데 사실 표현 전개이면서 양강구도 전개인데 이거 앞보다 이거 뒤를 집중하면 되는 거고 좀 약간 나중에 실력이 오르면 뭐도 동그라미 하냐면 요 윌리엄 폴커라는 고유명사도 동그라미 해주면 좋다. 왜?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잖아. 맞나?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겠다. 맞지? 그러면 요 새끼 생각이랑 작가의 생각은 뭐 한 거야? 그러면 이 새끼가 한 말은 뭐야? 주제인 거야. 알겠어? 두 번째.
너희들 내신 때 내가 설명했던 게 있을 거야. 따라봐라. 앞에 있는 개념을 디스로 받으면 주제다. 왜? 봐봐. 주제가 아닌 것은 디스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뭔가 앞에 나온 문장을 디스로 받으면 그게 주제일 가능성이 진짜 거의 100%야, 진짜. 99%야, 진짜. 믿어도 돼. 왜? 주제가 아닌 것은 디스로 안 받아. 따라봐. 이것이 주요한 방법이다. 원칙적인 방법이다. 이게 정답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전개란 거는 동시에 계획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읽다가 요 뒤에 강조해서 정답 나오면 바로 맞아. 정답 찾자. 그리고 상술의 글은 같은 말 반복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말이 어떻게 된 거야?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말 반복을 찾게 해주는 너의 행위는 뭔데? 밑줄 긋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한테 문제를 풀 때 니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개일 거야. 밑줄 긋기. 왜? 특정한 행동이 사고를 보완한다. 이 말 들어봤니? 내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거든. 그냥 읽다 보면 대충 읽어도 돼. 그냥 니는 무조건 뭐야? 주장, 요지, 제목, 주제는 뭐 밑줄 긋는 연습해야 돼. 그냥 주제가 하는 문장, 주제를 뭐 연습해?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밑줄 긋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또 주는 충고는 상술의 글은 어디가 주제고 어디가 예인지 잘 안 나와. 명확하게. 그러면 중간에 그냥 밑줄 그어버려. 왜? 그게 주제야, 그냥. 왜? 상술의 글은 중간부터 주제 계속 나와, 그냥. 그러니까 밑줄 긋는 거를 너무 뭐야? 재면 안 돼. 그냥 막 그어봐. 알겠어? 알겠니? 자, 하면 주제가 있다는 거 긋고 나서 뭔가 주제가 들어왔지? 그러면 1, 2, 3, 4, 5, 1은 뭐야? 비교해봐. 비교할 때 뭐 한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뭐야? X. 그리고 정답 찾아봐. 알겠어? 2분 줄게. 시작. 이소희. 네 이름 거꾸로 해도 이소희인 거 알고 있어? 이소희, 희소희. 맞잖아. 몰랐어? 빨리 하면 이소희, 희소희. 같은 거 임마. 주광이 다 했어? 했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 그냥 한 2분 정도 하고 그냥 해석할 거야. 알겠어? 헤이. 자. 내가 가르쳐줘도 니들 잘 안 돼. 아마추어잖아, 아직까지. 자, 칠판 봐.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 한 개씩 차근차근 가. 속어법 할 때 니들이 알아야 되는 거 가르쳐줄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으면 하위 개념 찾으면 정답 안 된다. 따라봐라. 글쓰기. 자, 소설은 글 쓰는 거야? 아니면 글의 종류야? 글의 종류지. 그러면 소설은 하위 개념이야.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동물의 특징을 전달했어. 동물의 특징. 그리고 동물의 특징을 구체적인 예를 뭐 드냐면 몽키 예를 들었어. 몽키. 동물의 특징을 몽키 예를 들고 또 주원이 예를 들었어. 그러면 몽키 예나 주원이 얘기가 나오면 정답이 아니야. 한 개 더 들어주는데 내가 민석이도 예를 들었어. 조민석 보기에 나오면 정답 맞아 안 맞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동물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여기서 소설 나오면 다 뭐야? X 치는 거야. 근데 문제를 내는 분들이 왜 이런 작업을 하냐 하면 위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아이들이 다 낚여. 알겠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방식 한 개 얘기해 줄게. 지금 몰라도 되는데 정말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면 그 정답 아니야. 낚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꿀팁! 꿀팁! 빈칸 문제 정답 찾는 거, 제거하는 거 관계 가르쳐 줄까? 빈칸 문제 보면 문장과 빈칸이 있지. 근데 그 문장에 나왔던 단어가 보기에 나오면 절대 정답 아니야. 그럼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낚으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왔는데 예를 든 곳에 나오는 단어가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아이들은 위에 이 단어 나왔는데 하면서 낚여. 위에 나온 단어 찾기야? 아니면 주제 찾기야? 그게 정답 아닌 거야. 주제는 어떻게 나와? 위에 나왔던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할 가능성이 진짜 높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paraphrasing. 봐봐. 그리고 해설 강의는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너무 구조 독해 막 주어 동사 찾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는 구문 독해 할 때 하는 거 알겠어? 영감이란 건요 재밌는 것이다. 자, 소재다. 첫 번째 문장 무조건 소재 찾는 거야. 오늘 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감. 영감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알겠어? 윤서 알겠니? 윤서 딴 생각하고 있었어? 영감이란 게 재밌는 거래요. 오늘 뭐에 대한 이야기야? 영감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알겠어? 그건요 강력합니다. 충분히. 인어퍼 다음에 to는 뭐 말만큼이야. 굳어진 표현이야. 모르면 다 적어. 움직일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산을 움직일 만큼. 산이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다. 맞지? 그 영감이 칠 때 그것은 carry, 이동시킵니다. 작가를 forward, 어디로? 앞으로. 막 글을 적을 수 있게 해주지. 마치 돌진하는 급류처럼 강의, 넘치는 강의. 막 물이 막 넘치듯이 뭐 한다. 우리를 뭐 한다. 머릿속에 영감이 떠오른다 이 말이다. 근데 이거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읽어봐. 하지만 만약에 네가 기다린다면 그 영감을 기다린다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소덱 구조가 병렬이다. 너무 많은 영감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산은 움직이고요. 대서사시는 쓰여지고요. 엄청난 벽화가 그려집니다. 잘 봐. 사람에 의해서. 됐니? 호로 받았네. 어떤 사람인데? 아마도 묘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스스로를 특정히 영감받았다고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 집중해 안 해 이제. 지금까지 잘 모르겠지? 아무리 해봐도 없어. 없는데 뭐 그걸 찾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따라봐라. 그들은 등장합니다. 매일매일. 일단은 밑줄 그어 넣으라고. 알겠니? 왜 이런 것들을 안 해? 하다 보면 쌓인다 이 말이다. 내가 무심코 그은 밑줄이 그냥 다 주제야. 주제가 안 나오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야. 상술에 그냥 계속 나온다고. 그냥 이거 밑줄 끊는 것을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둡니다. 그들의 손을 어디에다가? 키보드에다가 글 쓴다는 거지. 스스로. 어디야. 그리고 그들의 펜을 종이에다가. 그리고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따라봐라. 조금씩. 한 단어. 이게 어떤 느낌이야 이게? 뭐 한 번에 다 하는 거야? 아니면 계속 하는 거야? 느낌이 와? 주제야 이게. 새끼야. 이게 주제야. 새끼란 건 애칭이야.
아마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영감이 지금 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수백 개의 작고 미세한 방식으로 그들이 돌진할 때 뭐를 또 다른 문장, 밑줄 거, 또 다른 문장, 또 다른 페이지, 또 다른 챕터로. 알겠어? 따라봐. 계속 하다 보니까 된다. 영감이 친다고 인식 못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실제 영감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영감이 막 급류처럼 몰아치는 거는 뭐로 가는 소리야. 자, 이제 뭐가 나와? 인용이지. 내가 읽었던 내용이랑 인용이 다른 걸까 같은 걸까? 그렇지. 읽어본다. 나는 씁니다. 영감이 이동시킬 때. 영감이 떠오르면 씁니다. 그리고요, 영감은 잘 봐. 그리고요, 영감은요, 나를 움직입니다. 언제? 매일. 그럼 내가 글 쓰는 거는 그냥 한번 일주일 놀다가 하루 한번 팍 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라고.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 그게 영감이란 거야. 누가 얘기했어? 이 사람이 얘기했어. 알겠어?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이걸 디스로 받았다. 맞나? 이것이 주요한 원칙적인 방법이래요. 어떤 방법? 작가가 5만 개의 단어의 소설을 완성하는 방법이래요. 따라봐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끝난다. 그래. 그리고요. 여기 나왔네. 매년 자, National Novel Writing Month 동안 야, 마지막 줄에 나벌 있다고 정답한다고. 무조건은 아닌데 마지막 줄 문장에 마지막 문장이라고 할게.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단어가 보기에 나오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진짜 높다 얘들아. 왜? 제대로 읽지 못한 아이들 마지막 의존하는 게 단어잖아. 맞지? 내용이 맞아야 된다고. 왜 단어 나왔다고 정답을 찾는데. 낚으려고 하는 거라고. 자, 등장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은 적용됩니다. 창의적인 거. 나머지 연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영감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뭐야. 계속 하다가 보면 끝나는 거고 영감이 든 거고 그때는 영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되는 거라고. 알겠어? 뺄 단어가 없으면 정답이라고. 뺄 단어가 없으면. 1번 crucial role. 중요한 crucial 중요한이지. 중요한 role 역할. 어떤 역할? persistence effort. 같은 말 뭔데? every day 맞나? 선생님, every day란 말과 persistent effort는 다른 말인데요. 새끼야. paraphrasing.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야. every day를 따라봐라. 지속되는 끊임없는 노력. 같은 말이라고 얘기해. 요런 느낌이 나는 게 정답이라고. 글, 창의적인 글쓰기에서. 뺄 거 없지? 뭐 일기 적는데? 야, 소설이란 건 창의적인 글이야. 예를 들어서. 자, 뚜렷한 특징들. 중립적이다, 맞지? 결국 앞에 있는 걸로는 정답을 다 못 찾아. 다 맞아. 다 맞게 줘, 원래. 인기 있는 요즘의 소설. 자, 중요성. 와, 이거는 중립적이다, 맞지? 디테일한 묘사 아니라고.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부활. 뭐 이거 틀렸어. 부활이야. 책 읽기, 소설을 읽는 것에 부활. 요즘에 사람들이 소설을 많이 읽다 이 말이야. as a form 형태로서, 오랑의 형태로서. 자, 고전 문학 틀렸지. 끊임없는 원천, 영감의 원천. 고전 문학 읽으면 영감이 넘쳐? 아니야. 그냥 영감이란 거는 매일매일 하다가 되는 거지. 지속되는 노력이야. 자, 정답 몇 번이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 어떤 건데? 전개했지.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 밑줄 끄면서 같은 말이란 거 확인했지. 그 다음에 한 개씩 뭐 했어? 비교했지.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주는 말은 전체 글과 1번과 비교하지 말라고. 특정한 문장과 비교하라고. 왜? 그게 왜 되는 줄 아나? 같은 말이라고 다. 한 개씩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는 게 얘들아 더 안전해. 알겠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더 뭘 말해? 다 배웠잖아. 소희가 좀 더 배워보고자 하는 눈빛을 보내서 내가 수업을 계속한다. 알겠어?
요까지 할래? 아니면 더 배워볼래? 좋은 얘기해봐. 어이 새끼가 이거! 선생님 오늘 막삘 받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해야지. 뭐 요까지 한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수업 그만두면 뭐 할래 이제? 어? 일찍 가서 뭐 할래? 와, 저는 배신감 느낀다. 수학하고. 나도 안 와. 나도 여행 갈 거야. 나는 뭐 여행 갈지 모르나? 나도, 뭐? 어? 학원 방학? 좋은 분위기다. 진짜 고3 시작 정말 좋다. 안 돼. 야, 어떻게 보면 너희들 입시를 책임지는 내가 노는 분위기 만들면 내 개판돼, 임마. 안 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어? 어? 그런 얘기는 쉬는 시간에 해라. 이씨. 뭐 수학하겠다고? 그럼 오늘 이 밤 12시까지 데일리 혼자 올려야겠어? 박수 한번 칠까? 오늘 복습 안 할 거라 했는데 네가 한다 했지? 아, 헤이 새끼야 너는. 하지마. 내 질문 받을 만큼의 실력자가 아니야. 얘기해봐 뭐. 그렇다고 내가 1번 지금 10분 동안 설명하지 않니? 네 everyday란 말과 persistence effort가 같은 말인 거 알아 몰라 지금? 근데 왜 또 물어? 반성해. 다음 2번 가자. 재밌지? 재미없어? 내만 재밌어? 니들도 재밌어! 따라봐라, but. 사실 벗은 있잖아. 좀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접인 경우도 있고 따라봐라, 강조.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 이게. 그래서 나는 벗이 나오면 역접하지 말고 그냥 강조하라고 하거든. 따라봐라, 강조. 같은 말 반복. 상술. 됐어? 전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와? 환자가 나오지. 환자. 자, 환자 주제야 아니면 뒷받침하는 거야. 그게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든 거죠. 벗 다음에 어떻게 예를 들어? 하면 여기서 나온 주제를 뭐 한다? 환자가 뭐 한다? 예를 들어 주는 경우라. 그러면 봐봐. 상술의 글이라면 글이 어떻게 전개되겠어? 첫 문장은 뭐야? 소재. 소재?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재료라고. 그럼 이걸 정말 만드는 게 주제라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그러면 중간에 중간 문장 그냥 밑줄 닦고 그게 뭐야? 뭐다? 그래, 주제야. 이걸 이해하면 한 단계 모의고사 보는 눈이 올라. 그리고 누구 예를 든다? 환자 예를 들고 마지막 문장 재진수. 알겠어? 이게 상술의 그리기야. 알겠니? 그리고 뭐 한다? 복이랑 X 친다. 알겠어? 니 아까 전에 보니까 X 안 치는데 니 X 안 치는 연습하면 너 진짜 사고력 안 증진한다. 다 낚인다. 그러니까 X를 친다는 것은 네가 뭐야?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는 결론을 계속 내리는 거야. 그래야지 실전에서 틀렸다고 된다고. 아,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니? 아, 이거 부상인데? 자, 2번 문제 풀어봐. 시작. 재미없어도 좀 반응 좀 해줘. 어? 알겠어?
자, 30초 뒤에 해설 강의한다. 자, 수업하자. 해판 봐. 이건 글이 정말 쉬운 글입니다. 완전 반복하고 전형적인 상술의 글이야. 근데 보기가 조금 헷갈려. X 잘 쳐야 돼, 알겠어? 자, act랑은 행위다, 맞지? 본다는 행위는 appear는 뜻이 뭐냐면 뭐뭐처럼 보이다다. 그리고 그것이 소댓 구조로 나왔네. 자, 보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서 가조진조다. 자, 어렵습니다. 인식하는 거. 그 엄청난 정교한 머시너리라는 거는 체계, 시스템이야. 엄청난 시스템. 어떤 거야? ing 받았지. 명사 다음에 ing를 꾸미는 거야. 뭐뭐 하는 이라고. 언더라인은 내재하다거든. 따라봐라. 그 과정에 내재하는 시스템을 아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정교한 과정이에요. 보는 행위는. 자, 오늘 작가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봐라. 보는 것. 소재만 잡아. 뭐라고? 보는 것. 선생님, 처음부터 해석 못하면 어떡합니까? 괜찮다고. 어차피 처음부터 해석해봤자 정답 안 나온다고. 뭐만 잡아? 1대 주어나 목적어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만 잡아. 좀 고기 좀 갖다 끄떡이줘. 바보들. 왜 고기 끄떡이는데? 왜 고기 끄떡이는데? 멍청이. 자, 가주어 진조입니다. 자, 옵니다. 놀라움으로 온다. 놀라움으로 온다는 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놀랍다 하면 된다, 맞지? 자, 뭐가 놀라운데요? 약 3분의 1의 뇌, 됐니? 인간 뇌의 3분의 1이요. 디보트라는 건 동사로 바치다지. 그럼 수동태로 is devoted 되니까 뭐야? 받쳐집니다. 어디로 받쳐져? 시각에 받쳐집니다. 우리 머리가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3분의 1이 어떤 데 쓰인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따라봐라. 보는 것은 뇌가 한다. 자, 지금부터 얼마나 반복되는지 봐봐. 결론적으로 말할게. 그 다음 문장부터 계속 주제 말하거든. 봐봐. 주제는 항상 파란색으로 밑줄 긋는다. 쟤는 하지도 않네. 좋아요. 자, 뇌는요. has to라는 뜻이 뭔데? 해야 한다고 퍼포는 뭐야? 수행하다지. 합쳐보면 수행해야 됩니다. 엄청난 양의 일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누가 일한다? 뇌가 일한다. 자, 여기 봐봐. to 부정사입니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겠지. 자, 해석하기 위해서. 근데 부사 좀 정리하자. ambiguous라는 것은 뜻이 뭔데? 모한이지. 근데 on이네요. 모하지 않게 해석하기 위해서. 뭘 해석해? 수십억 개의 포톤, 빛들을요. 자, 어떤 빛이야? 스트리밍 ing 받았지? 흘러오는. 어디로 흘러온다? 우리 눈으로. 됐니? 자, 우리가 눈을 딱 뜨면 보이는 모든 빛들을 자, 누가 한다? 뇌가 해석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이 말이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 보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그래. 나왔지. 또 읽어봐. 그럼 네가 상술에 글 읽는 방법은 엄청나게 쭉 읽어? 아니면 한 문장씩 보내? 그래, 그래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은 뭐야? 어떤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 같은 내용. 그래. 그런 마음으로 한 문장씩 보내는 거라고 이렇게. 자, 엄격히 한 말 해볼까요? 모든 시각적인 장면들은 모두 모호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호한 것을
이해되게 하는 건 누가 한다? 대박이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뇌는요, 경험합니다. 고수로는 경험하다, 겪다다. 뭘 겪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봐, 이거. ambiguate라는 건 모호하게 하던데 disambiguate네.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멋진 문장이다. 모호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데? 해석한다는 말이지. 뭐를? 바로 정보를요. 어떤 정보인데? hitting your eye, 너의 눈을 치고 있는 정보를 모호하지 않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해석한다 이 말이다. 누가? 뇌가. by ing라는 건 뭐뭐 함으로써다. take A into account. take A into account는 A를 고려하다거든. 다시 수고로 해라. take A into account 뜻이 뭐라고? A를 고려하다. 그러면 컨텍스트는 뭐야? 맥락이지. 따라 맥락을 뇌가 고려함으로써 모호하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다. 자, 보는 건 누가 한다? 뇌가 한다. 정답 나왔지? 또 읽어봐. 자, 가정을 만들므로써. 하지만 모든 이러한 일들은 노력 없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뭐 환자에 의해 증명된 채로. 환자 예를 들었다 맞나? 이 환자의 예를 통해서 정답을 유추해보자 알겠어? 이 환자는요 수술로 회복했습니다. 그의 시각을요. 뭐 후에 수십 년간의 블라인드니스는 맹인이지. 수십 년간 못 보는 것 후에 갑자기 눈을 확 뜨는 겁니다. 그는요 봐봐 do not suddenly 갑자기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강조했네. 그는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대신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됩니다. 맞나? 뭐를? 보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뭐야? 세상을 다시 이해해야 된다고. 자, 니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주원이 뭐 수고했습니다. 의사한테 수고했습니다. mother 이게 되니? 걔는 이해돼? 걔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지. 엄청나게 빛이 있지만 이 세상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보는 거라고.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 좀 추운데? 그랬어? 뭐 했어? 안 울었을 수도 있어. 넌 이 새끼 웃었을 수도 있어. 얘인가? 눈부셔! 했겠지. 배워야 된다는 것은 뇌가 다시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따라봐 해석해야 된다. 다시 세상을 해석해야 된다. 처음에 세상은요. chaotic attack. chaotic이라는 건 혼란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형태와 색깔들의 막 무작위의 공격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게 뭔지. 심지어 광학 그들의 망막이다. 망막의 눈이 완벽하게 기능을 해도 그들의 뇌가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뭐를? 해석하는 것을. 그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잘 들어. 밑에 보기에 데이터 나왔다고 정답하면 돼 안 돼? 내가 얘기했지.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단어 봐봐. 망막 데이터 요거 뭐 하기 위한 거야? 그래 왜 이걸 이해를 못하니? 사실 네 이해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해본 말이야. 알겠어? 시각의 충돌. 뭐 충돌이 어디 있어? 뇌와 눈 그냥 뇌 넣어서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정답 아니지. 잠깐만. 다 했어? 그러면 오늘 했던 거 강의 들었는 거 좀 외워봐. 좀 이따가 종이 테스트 내가 좀 줄게. 알겠지? 얘들아 너희들 한 9시 20분에 테스트 좀 하자. 알겠지? 자 2번 뺄 거 있나 봐봐. 엄청난 역할. 자 눈의 역할 아닙니다. 뭐? 뇌의 역할. in, ing는 뭐뭐 할 때다. 처리할 때. 청각이야 시각이야? 시각 정보 됐니? 뺄 거 없습니다. 너무 이쁘지? 이쁘다. 의도치 않은 영향력. 좀
중립적이긴 하나 의도치 않은 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맞지? 시각적으로 모호한 데이터에 배울 때 이런 단어가 나왔지만 내용이 안 맞아요. 모호하지 않는 데이터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뇌가 뭐야? 모호하지 않은 정보를, 모호한 정보를 해석시켜주는 과정이지. 이 단어가 정답은 아니잖아. 다양한 장점들 있니? 이것도 아니야. 봐봐, 장점 둘이라 했잖아. 이 장점 그런 게 어디 있냐? 위에. 자, 통찰력을 사용하는 거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해한다는 말만 맞아요. 다 틀렸어. 왜? 뇌가 없잖아. 키워드 탈락. 흔한 시각적 착각, 착시 효과. 자, 이거 네가 얘기해봐. 요 단어가 어디 나왔어? 여기 비슷하게 나왔지? 낚으려고 하는 거야. 왜? 사람은 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지. 가장 최신에 본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들어봤니? 가용성 휴리스틱? 항상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할 때 가장 최근에 있던 상황으로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를 말하는 거야. 그걸 수능 문제 내는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자, 이 나이즈 뭐 할 때다. 뒷선이랑 구별하다. 구별할 때, 시각적인 자극을 구별할 때. 뭐 이것까지는 뭐야? 맞다, 맞지? 시각적인 자극을 구별할 때 뇌의 중요성 하면 정답이네. 근데 착시 효과는 아니네. 5번 틀렸어. 알겠어? 자, 내가 지금 하는 요 문제풀이가 있잖아. 많은 영어 문제, 유형 분석 및 그 리딩 스킬 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전개하고 읽고 1대1 대응하라. 알겠니? 나도 이거 오랜만에 수능 강의에서 좀 막 쓸데없는 말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한창 이제 그런 거잖아. 그 선수가 좀 많이 필드에서 좀 하다 보면 나도 궤도에 오르는 거야. 갑자기 내한테 수능 강의 갑자기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수능 강의 오랜만에 한 2, 3주 하면 선생님도 이제 몸이 풀려. 그래서 진짜 좋은 강의를 막 해. 한 2, 3주 하고 나면 이제 빈칸 문제 나오고 뭐 업보 문제 나오고 문장 삽입 문제 나오고 순서 문제 나오고 문장 삽입 문제 나와서 막 리딩 스킬이 막 되고 있잖아. 수업의 질이 쫙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첫 수업은 약간 뭐 워밍업 하는 거라서 아직 나도 단련되지 않았어. 강사도 그런 게 있어, 임마.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인즉슨 오늘 수업은 좀 약간 그냥 워밍업 하는 거야, 지원아. 알겠어. 이 정도 하고 집에 가서 대충 놀면서 수학 문제 풀면 돼.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어. 전개하는 것만 배우면 되지. 아유, 저는 갑자기 수업 하려고 하니까 애들 또 많이 빠지고 해서 힘도 안 나네. 5초 줄 테니까 전개해봐. 중요한 포인트들 동그라미 치면 돼. 5, 4, 3, 2, 1, 0. 이거지. 맞아? 자, consider가 뜻이 뭐야? 고려하다지. 근데 이번에 주어 쓰고 고려하라 했어. 주어 없이 고려하라 했어. 명령문으로 생각하라 나오면 이거 예를 들어주는 거야. 이거 근데 내가 많이 하지 않았니, 이거? 예를 들어, think, 생각해봐. imagine, 생각해봐. guess, 추측해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거다. suppose, 가정 한번 해봐. consider, 고려해봐. 자, 이거는 뭐를 말할 때 쓰는 거야? 아니, 예시. 그러면 이거는 뭐야? 따라봐라. 주제와 예로 이루어진 뭔 글이다? 상술이다. 알겠나? 그럼 이거 앞에 있는 문장, 여기가 뭔데? 뭔데? 주제인 거야. 알겠어? 이해돼? 자, 지금부터 뭐 하냐면 요것만 읽고 정답 찾아봐. 준비, 시작. 약간 극단적인 제안이긴 한데 된다. 알겠어? 소거법 이용해서 consider 예를 들어 앞에까지만 읽고 정답 찾아봐. 꼼꼼하게 잘 읽어.
자, 영상을 보던 너도 해봐. 자, 잘 들어. 이게 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주제는 몇 개다? 한 개이기 때문에 앞에 전달했어. 자, 예를 들어 나오는 것들은 좀 이따가 하고 쌤하고 한번 읽어보자. 자, problem framing. 단어가 어렵지? 이거 그냥 설명하는 거야. 문제 구성은 amount는 동사로 되다다. 양이 아니고 동사로 되다야. 정의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를 너가 제안하고 있는가? 자, problem framing이 뭐야? 문제가 막 벗어나는 거야. 프레임은 틀을 만들자. 자, 문제라는 틀을 딱 요래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의 정의는 이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이겁니다라는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문제의 틀을 딱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거라고. 너 수학 문제 풀면 뭐야? 이 문제가 뭔지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찾고자 하는 문제를 알아야지 뭐야. 정답이 오는 거잖아.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맞는 해답이 오니? 따라봐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정의를 내리는 거다. 맞나? 이렇게 문제가 쉽습니까? 주제가 한 개 때문에 그래. 자, 이것은 야씨 이것은 중요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예를 들어주는 것 같아 지금 얘기가. 왜냐하면 틀이요. because 다음에 주제가 틀이네. 그리고 명사 다음에 명사 관계사네. 네가 선택하는 그 틀이요. 문제의 그 틀이 결국은 뭐한다? 영향을 끼칩니다. 너의 이해. 어떤 거야?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끼쳐줍니다. 자, 문제가 이거다라고 딱 틀을 정하면 뭐야? 문제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쉼표 ing 컨디셔닝 합니다. 컨디셔닝 동사 뜻이 뭐야? 컨디션은 명사로 뜻이 뭐야? 상태 조건이야. 조건화하다는 동사 알아? 조건화하다. 조미석이 안 돼있지? 무슨 뜻이야 이게? 모르는 그러니까 동사의 정확한 뜻도 모르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 조건화하다가 뭐야? 조건을 만들다? 그게 무슨 말인데 그래? 너 얘기해봐. 조건화하다 뜻이 뭐야? 제한? 제안? 제한? 비슷한데? 소은이 해봐. 뭐야? 조건화하다. 소은 뭐야? 따라봐라.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걸 조건이라고 한다. 네 만약에 100점 맞으면 이러고 못 맞으면 이거다. 이걸 조건이라고 하잖아. 자, 따라해봐라. 선택하게 하다. 조건화하다는 것은 이거 조건이니까 선택하는 거야. 결국은 네가 틀을 딱 만들면 뭐 할 수 있다. 따라봐. 선택할 수 있다. 뭐를? 조건화하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야? 너의 접근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 해결로 해. 그러니까 요거 조건, 요거 이렇게 할래? 조건화하다는 것은 뭐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화하다 앞으로 동사 나오면 뭐야? 따라봐. 선택하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네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의 접근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야. 따라봐라.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해준다. 자, 정답 몇 번이야? 1번 아니지? 이거 아니야 이거. 어려움 이런 게 어디 있어? 뭐 어려워? 비유를 뭐 비유가 왜 나와? 자, 3번 봐봐. 이유들 덜그봐. 문제 구성이 잘 봐봐. 문제 프레임이 prevent A from ing는 뭐야? A가 ing 하는 것을 따라 막다.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거야? 아니면 problem frame이 해결책을 등장하게 해줘? 하면 이 단어 틀렸네, 맞지? 정말 매력적인 뭐야? 오답인 거야. 그리고 오답 중에 가장 매력적인 오답은 정답을 반대로 하는 거야. 이 글은 뭐야? 문제 프레이밍이 문제로 가는 접근법을 하게 해주는 거야. 선택하게 해주는 거야. 4번 유용함, 예방조치. 갑자기 예방조치. 자, 5번 빼는 거 있나 봐봐. 봐봐. 결과, 효과. 문제 프레이밍의 효과. 바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정답 몇 번이야? 되지? 맞잖아. 되잖아. 내가 쇼처럼 강의하는 게 아니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야 중간에 흐름 바꿔 안 바꿔? 야 예를 들었네.
뭐 이런 단어들 매력포 나왔다고 정답이야? 아니야. 밑에는 어떤 예냐면 어떻게 내가 뭐야 그 범죄지. 내가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져. 그 예가 나와. 그럼 예를 봐도 정답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한 가지만 더 알려주면 이거 실험이잖아. 자, 실험은 뭘 읽으면 돼? 실험 결과. 알겠어? 좀 쉬었다 갈까? 자, 조금만 정리하고 쉬었다 하자. 자,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 내가 3번까지 문제 풀었는데 3번까지 문제 풀 때 문제 풀이 방법이 달랐니? 똑같니? 똑같아. 니들 내하고 고3 생활을 하면 난 계속 똑같이 할 거야. 그러면 뭐야? 훈련이 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전혀 안 달라. 그러니까 지루하고 반복적이라도 그거 꾸준히 해야지 그게 시험장에서 네 실력으로 나오지. 수업할 때마다 계속 새로우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도 그런 거야. 수학 내가 뭐 잘 모르지만 수학 문제 풀 때 뭐 너무 다양한 문제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참 좋은데 실제 내가 접근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정말 기묘하고 대단한 새로운 방법은 한두 번 보여주는데 말아야 돼.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맞아. 알겠어? 5분간 쉬었다 가자. 야, 니는 오늘 안 오니? 야, 오늘 수업이 됐잖아. 국어는 방학이라도 영어는 수업해. 그래, 6시에 왜 안 오냐고. 야, 너 수학 시간 앞으로 당겨져서 갈 수 있다며. 방학? 그 방학 언제부터?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은 되지? 그래, 아까 알았다. 이번 주 목요일은 1월 1일이라서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에 결석하면 안 돼. 그래, 알았다.
칠판에 있는 단어가 잘 안 보여서 불편하니까 수업 시간에 앉아서 애들 막 외워. 소희야, 너 책 안 받았지? 내가 나중에 소희야, 뭐 그럼 재밌게 보고 있니? 응? 나 그거 있잖아. 한 번에 끝 안 나서 나 흑백요리사 결론 나오면 한 번에 몰아서 봐. 그건 그래. 그거 알고 있어? 그 요리 다 폐기한대. 왜냐면 중간에 남은 요리를 남이 먹고 그러면 막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었어. 그 많은 요리들 다 폐기한대. 맛있는데 이거 왜 떨줬어? 이런 얘기가 생겨서 딱 2명 안성재랑 그 백종원이 먹고 다 폐기한대. 요리들, 음식들. 아깝지 맞지? 자, 이제 수업할까? 조연아, 수업할까? 사실 네가 싫다 해도 할 거거든. 칠판 봐. 자, 4번 위에다 적어라. 잘 들어. 보기 난해함 적어라. 자, 이거는 위에 글도 어렵고 뭐도 어렵다. 뭐도 어렵다. 보기도 어려워.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알겠지만 잘 봐라. 자,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예인지 그런 거 나오지 않았지. 하지만 뭐는 안 나왔어. 역접은 안 나왔지. 그럼 이 글은 뭐다? 상술의 글이야. 그럼 상술의 글이라는 것은 이 글은 뭐야? 주제와 얘가 계속 섞여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 어디가 주제이고 어디가 예인지조차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런 거를 나중에 얘기할게. 상황 설명의 글이야. 그럼 상황 설명의 글을 읽는 방법은 저거 중후반부 같은 말 반복. 다시 뭐라고? 같은 말 반복. 아까 전에 조금 전에 3번 했던 글은 뭐야? 주제와 얘가 명확하게 뭐 했어? 구분되었지? 근데 여기 주제와 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지? 이거는 중후반부 같은 말 반복이야. 알겠어? 자, 읽어봐.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뭐 한다? 뭐 한다, 얘들아? 같은 말이야, 다. 알겠어? 이거를 주제로 정리하면 정답이야. 그리고 보기가 좀 어려워. 맥락 잡는 거 중후반부부터 안 잡으면 맥락 못 잡는다, 이거. 영상을 보는 너도 지금 문제 풀어라.
자, 30초 마무리해라. 내가 시간 좀 많이 줬다. 소위 손가락으로 몇 번 했는지 표현해봐. 주원 몇 번 손가락으로. 강연 몇 번. 너 이 새끼 3번 안 했지? 몇 번 했어? 너무 세게 먹었다. 서윤수 몇 번? 7번 봐. 펫에 대한 이야기다, 맞지? 소재만 잡아놓으라고. 펫에 대한 이야기를 중후반부에 계속 뭐 하겠다? 반복하겠다. 펫 주인들은 때때로 지칩니다. 그들의 동물을. 그리고 됩니다. 압도되는 거지. 압도된다 밑줄 봐라. 이거 압도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적어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다. 알겠어?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보니? 봐? 내가 잘 보는 건 아닌데, 야, 내 잘 보는 건 아닌데, 유튜브에 계속 클립이나 짤이 뜨더라고. 계속 보는데, 그걸 보면서 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정녕 어른들의 대화인가 싶은 그런 짤도 돌더라고.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라면을 끓여오라 하는 장면이 나와. 아니, 내가 보면서, 그래, 라면 끓여오라 할 수 있지. 그런데, 지가 처먹을 거 왜 남한테 끓여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끓여오래. 남자가 라면을 끓여왔는데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면발이 아니래. 자기 꼬들꼬들한 거 몰랐네. 나 그걸 보면서 이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대화인가 싶었어. 그리고 나서 또 그럼 다른 걸 끓여오래. 근데 그 끓이는 놈 또 이상해. 그 끓여줘. 그 끓여줬어. 근데 이거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라고 전자레인지 돌려래.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더라고. 근데 보면서 이게 어른들의 대화인가? 이거 뭐 벌칙이야? 아니 그 여자애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해갖고 그게 방송에 나가는 거 몰라? 알아? 아니 요리 사면 요리를 할 수는 있지. 근데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 하면 내가 전 국민에게 욕 바가지로 먹겠다는 걸 몰라? 인지가? 그 용기 있는 행동이야? 그 연출이야? 근데 그거 보면서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그 한 개 보니까 계속 더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 근데 그거 보는 데 있잖아. 다 이쁘고 잘생겼어. 그렇지? 멋있는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겠지. 근데 거기 나오는 영상으로만 판단하면 그 어른 아니야. 내가 보면서 이거 드라마가 내 부인한테 이게 드라마야 그러니까 아니래 다큐래.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 정말 요즘에 별 신기한 프로그램도 많다 했어. 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왜 했지 내가? 그냥 넘어가자.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 결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인생에 걸린 이야기인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앞서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야 신세를 조진다. 맞잖아. 그 보면서 이거 코미디인가 싶었어. 재밌더라고 그게. 걔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됩니다. 펫 주인들은 때때로 압도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바이 케어링 돌봄으로써 많은 수의 펫들을 돌보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안 돌보면 되잖아. 괜히 스트레스 받고 왜 돌봐? 이상한 놈이다 이거. 그리고요, 혹은 어려운 펫들 돌봅니다. 막 거미 이런 거 막 기르기도 하고. 맞지? 응. 옛날에 유튜브 보니까 집에서 악어 기르는 놈들도 있던데요. 집에서 악어를 길러. 큰 거나 이거 새끼하고 욕조에 넣어놓고. 그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야, 그게? 그렇게 펫을 길러야 되는 거야? 어? 옛날에 알지?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은 집에 호랑이를 길렀어. 호랑이는 본능이 살아 있습니다. 밥 제때 안 주면 죽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나? 겨울잠 자고 바로 나온 곰하고 눈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걔는 이성이 상실됐어. 본능. 연어 줘봤자 연어 안 먹어. 내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것은 수업하기 싫다는 말이다. 알겠나?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을 좀 때우고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환승연애부터 해서 5분 때웠어. 이게 임마 수업의 기술이야. 야. 자, 레럴 데니는 뭐뭐보다는 자, 직면하기보다는 스트레스에 어떤 스트레스? 펫을 어디로 쉘터로 보내는 스트레스를 직면하는 대신에 오너들은요 몰고 갑니다. 펫들을요. 드라이버는 운전하다 보다는 몰고 가다가 맞다. 펫들을요 멀리 뭐로부터 그들의 집 범위로부터 멀리 몰고 가서 포기합니다. 그들을. 존나 나쁜 새끼다 맞죠? 아니, 쥐 키우던 펫을 포기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극단적인 예지만 엄마가 너 여기로 와. 그리고 엄마 왜? 따라와. 응? 내려. 응? 내려. 수고했어. 가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펫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먹고 재워줄 때는 언제고. 야생에서 살아 이런 거. 나쁜 놈들이다 맞지? 그지 아직 모르겠지. 상황 설명은 따라해봐라. 중후반부. 초반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주제와 얘가 명확하게 구분되면 여기 딱 주제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면 중후반부야. 이거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쌤이 경험상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이 믿는다 맞나? 잘 들어. 요 새끼 생각이랑 작가의 생각이랑 같아? 안 같아. 왜? 불특정 다수잖아. 주제가 되려면 뭐야? 특정한 다수가 돼야 돼. 알겠어? 적어놔라. 불특정 다수는 작가의 생각 반대. 내가 깜빡했어. 자,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요 생각 절대 정답 아니다. 알겠어? 그리고 몇몇 의사들, 몇몇 박사들 안 돼. 정답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 동물들이요, 더 좋은 기회가 있다. 생존할 기회가 있을 거야. 어슬렁거리면서 자유롭게. 뭐보다? 보호소보다. 근데 작가가 딱 얘기했네.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냥 아이들 방생하는 거 정말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형성된 믿음이에요. 셀브, 덜기 위해서. 뭐를? 펫을 버린 녀석의 양심을 덜어주려고. 양심상 꺼리 끼니까. 양심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말에 불과해요. 그거. 버리고 나서 버린 게 사실 걔들한테 더 좋아. 이 사람. 촌 나쁜 놈들이다 맞지? 봐봐. 릴리징 your pet. 너의 펫을 릴리징. 뭐야? 배출하는 거. 방생하는 것은요. 쉼표 동그라미 해라. 쉼표 동그라미 해라. 쉼표 등에는 중간에 뭐야? 끼어 들어온 거다. 맞지? 부연 설명입니다. 왜들은 인지 아닌지지. 그게 고양이든 토끼든. 근데 토끼를 펫으로 키운가 봐. 그리고 턱 수염이 있는 드래곤. 이거 등신처럼 용 이지라면 안 된다. 용이 실존하는 거니? 니 용이라고 생각했지, 드래곤. 이 새끼 뭐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거야? 도마뱀. 턱수용 도마뱀. 그 도마뱀들 키우는 거 있잖아. 이 새끼들 움직이지도 않지. 이러고 가만히 있지, 맞지? 이러고 있고. 도마뱀 알지?
이거 몰 같은 데 있지. 대형 몰 같은 데 가면 도마뱀들 뭐 파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방생하는 것은 따라봐 대답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게 주제라고. 자, 펫들을 방생하면 돼, 안 돼? 대답이 아니라 했잖아.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나와? 펫들을 방생하면 안 되는 게 나와. 봐봐, 지금부터. 재밌다. 보통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어슬렁거리는 개들을 픽업 잡았다고. 뭐 동물 통제 당국에 의해서. 그리고 얘들은 다시 데려갑니다. 개들을 지역 쉘터예요. 고양이라든가 이국적이고 특이한 동물들은요. 심표 동그라미 해라. 동그라미 해라. 중간에 부연 설명해볼까? unless란 것은 뭐뭐 하지 않는다면지. if not이야. 그리고 pp 나온 것은 이거 분사구문이야. 만약 ing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confined는 뭐야? 가두다지. 일이다. 이거 분사구문 공부해야 되는 거다. 다 같이 따라보자. 가두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디에? 작은 지역에 가두어지지 않는다면 개들은 보통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고도 안 돼요. 개들은 방생하는